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첫 아이를 낳은 20대 후반의 아줌마예요. 얼마 전 너무 사이다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글을 올려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작년 3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잘생긴 왕자님이고요.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많은 축하도 받았고요. 특히나 시부모님, 그리고 시아가씨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연애 때부터 쭉 시집살이나 눈치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출산 축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커가면서 얼굴이 완전 솔직히 제 판박이에요.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남편 얼굴이 조금 보여서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눈이 아주 제 판박이라서 처음 딱 봤을 때 제 얼굴이 보여요. 물론 여기저기 더 자세히 보면 남편 닮은 부분도 많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서운한 소리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저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그러셨어요. 남편이 약간 좀 험악한 인상이라. 그런데 결혼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도 안 시키던 시집살이를 자꾸 시고모님이 시키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고모님은 시아버지의 누나이시고 성격이 좀 많이 드센 편이십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말투도 고상하시고 큰 소리 내실 줄 모르는 분들이세요. 시고모님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일반 분들보다 더 크고 같은 말을 해도 떽떽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어른을 두고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말 그대로 떽떽거린다고 하는 게 가장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목소리도 크고 말투도 떽떽거리시고 엄청 드센 분이세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부모님, 시고모님, 그분들 자녀들, 손주들까지 데리고 큰 식당을 예약해서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시고모님은 종업원에게 떽떽거리시고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고 구박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식구들이 너무 창피해했었거든요. 남편도 시고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다만 시아버님의 하나뿐인 형제분이시니까 다른 분들은 별세를 하셨거든요. 시아버님의 소원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싫지만 그래도 가끔은 만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고모님이 자꾸 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거라고 인사드리는 날에도 저보고 부모님 뭐 하시냐? 두 분 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냐? 심지어는 처음 봤는데도 저희 부부 자녀 계획까지 본인이 다 정해주고 무조건 신혼여행 가서 만들라고 본인이 계획까지 짜주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침실에 드는 게 아들 낳을 확률이 높다나 뭐라나?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누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하셨더니 특유의 떽떽거리는 말투로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집안 어른이 이런 말도 못하나? 라고 하면서 쩌렁쩌렁 소리치시길래 결국 저희 남편이 짜증내면서 아이스크림 먹자는 핑계로 저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남편 본인도 고모가 너무너무 싫다고 다만 아버지가 고모를 못 끄느니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지내는 거라고 아까 그런 말 듣게 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어차피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고모인데 딱히 휘둘릴 일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아무튼 시고모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 아들이 저 닮았다는 얘기에서 딴 데로 샜네요. 먼저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는데 시고모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기 보실 때마다 우리 동생 판박이네. 우리 동생 닮아서 미남이다. 우리 조가 닮아서 머리 하나는 똑똑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시아버님과 저희 남편은 본인들 안 닮았다고 우리보다 며느리를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도 시고모님은 꿋꿋하게 무슨 소리냐며 닮은 데가 어디 있냐며 하나도 없다고 역정을 냈어요. 아니, 아기가 엄마 닮았다는 소리가 욕인가? 무슨 욕이라도 들은 것 마냥 역정을 내서 사실 저도 기분이 많이 나빴죠. 그래서 제가 듣다 한 번은 우리 아들 눈이 저랑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엄마 눈이랑 똑같다고 신기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시고모님은 우리 아들 눈이 저랑 판박이인 건 반박을 못하겠는지 이걸 닮아서 어디에 쓰냐? 나중에 성형시켜야겠다고 하셨고 곧 죽어도 절대 저 닮았다고 크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그 외에도 결혼할 때 끼어들어서는 혼수,
시어머니도 안 하는 훈계를 하기,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지적 등등 온갖 크고 자잘한 시집살이는 다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 말씀도 아니고 시고모님이니까 적당히 무시하고 네, 아니요 이렇게만 반응했고요. 항상 뒤에서 시부모님이 제 손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다른 집 시부모님보다 몇 배로 더 잘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떽떽거리는 소리도 처음에는 많이 짜증났었지만 뭐 이제는 저 노인네가 얼마나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남의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려나 애잔하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넘길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고모님 생일이라고 다들 본인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와서는 이것저것 다 먹고 가셔서 시어머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도 잘됐다 싶어서 아기를 데리고 시고모님 댁으로 갔어요. 우리도 좀 얻어먹어 보자 싶어서요. 가니까 시고모님의 자식들, 손주들까지 전부 와 있어서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데 음식은 아직도 준비 중인 거예요. 저희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시고모님은 저랑 시어머니한테 음식 장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웃긴 건 시고모님의 딸은 놀고 있고 그 집 며느리 혼자서 음식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시고모님 식구랑 저희 식구 합치면 거의 1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음식을 그 집 며느리 혼자서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서 1차로 저희 식구들이 기분이 상해 있었고 표정이 솔직히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손으로 시고모님 생일상 만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아기는 남편한테 맡기고 저는 혼자 부엌으로 갔어요. 그 집 며느리도 딱 2번 봤는데 표정이 울상인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마침 불고기를 하고 있길래 불고기만 만들고 나머지 음식은 배달시켜 먹자고 했어요. 둘이서 이 요리 다 하려면 내일 아침이나 완성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며느리분이 울상인 얼굴로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났었어요. 며느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다그쳤으면 그래도 될까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아무튼 열받은 상태로 불고기를 만드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시고모님 장난 아니라고 둘이서 무슨 10인분 생일상이냐 불고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알아서 배달음식 시키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말없이 배달음식 책자를 꺼내서 주문한 후 시고모님께 고모 조카가 족발 좀 먹고 싶어서 시켰어. 조카 족발 좀 사줘. 라며 어울리지 않는 애교와 때를 쓰니까 시고모님은 할 수 없이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남편이 그 카드를 계속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족발에 이어 피자, 치킨, 분식 배달 오는 대로 다 긁어버렸어요. 시고모님은 배달 음식이 올 때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시켰냐며 다 먹을 거냐며 난리를 치셨고 저희 남편은 이미 시켰는데 어쩌라고요 라는 식으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결국 생일상에 올라온 음식은 불고기랑 나머지 전부 배달 음식이었어요. 시고모가 이러려고 배달 음식 시킨 거냐고 남편을 쏘아보길래 남편이 딸랑 둘이서 무슨 생일상을 차려. 내일 아침 돼서야 생일상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배고파서 그냥 배달시키자고 했어. 라며 변명을 해줬어요. 더 웃긴 건 시고모님 딸이랑 아들이 남편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시고모님 딸이랑 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달 음식 온 것도 쓱 쳐다보고 말길래 남편이 야, 너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까도 너네 새언니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네들은 놀고나 있고 너네가 밥상 차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남편 성격에 자주 있는 일인지라 그 집 딸, 아들이 일어나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배달음식 세팅했고요. 한술 더 떠서 시고모님 딸아이가 4살인데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길래 남편이 야, 너네 아기 못 뛰게 해. 여기가 무슨 학교 운동장이냐?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시켜 라고 하니까 시고모님 딸이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시켰어요. 밥상 엎어버리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렇게 불고기와 배달 음식을 다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고모님이 떽떽거리는 말투로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생일상을 배달 음식으로 받는 게 기분 나쁘셨겠죠. 시고모님은 또 저희 아들을 보면서 쟤는 내 동생 닮았다. 내 조카를 닮아서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누가 묻지도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서 계속 우리 남동생 어릴 때 일했는데 그 점을 닮았고 우리 조카의 어떤 점을 닮고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안에 음식을 다 보이면서요. 결국 제가 거기서 또 받아줬어요.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닮았다고 하던데 고모님은 안 그래 보이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떽떽거리며 너는 무슨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냐며 아빠 없이 자란 게 티가 난다는 망언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라고 다들 놀라고 순간 열이 확 달아올라서 화가 났는데 이번에도 앞서서 남편이 갑자기 밥상을 들어서 엎어버리더라고요. 밥상이 다리가 긴 밥상이 아니고 옛날 바닥에 앉아서 먹는 다리 짧은 큰 밥상이에요. 엎어버렸다는 표현은 좀 오버스럽기는 하지만 밥상 한쪽을 손으로 들어서 음식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저희 반대쪽에 시고모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음식들은 시고모 무릎 위로 떨어지고 말았고요. 남편이 씩씩거리며 고모 진짜 경우가 없네.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놀라고 다들 놀라고 아기들은 울고 아수라장이 됐고 시고모님은 그 와중에도 상황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틀린 말 했냐며 아빠 없이 자라서 집안을 망친다고 욕을 했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가정교육 다 끝나고 사회에 나가 있던 나이인데 대체 무슨 티가 나는 건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고 서러움보다는 어이없음이 더 컸어요. 시고모가 상황도 모르시고 계속 저렇게 욕을 하니까 남편이 자기 밥그릇을 들더니 그걸 그대로 시고모한테 던졌어요. 다행히 시고모에게 안 받고 TV 서랍장에 맞고 깨졌어요. 그제서야 시고모님 입이 다물어지셨어요. 시고모님이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도 안 지고 똑같이 대들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저랑 시아버지가 남편 붙잡고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안고서 부엌쪽으로 피신해 가셨고요. 멍청이 같은 시고모님의 딸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본인 부모는 내팽개치고 본인 자식들만 쏙 데리고 피해갔고요. 남편이 그쪽에도 삿대질하면서 야 너네도 싹수 없는 것들이야. 어디서 감히 남의 와이프한테 너희들 부모 생일상을 차리게 해놓고 놀고 먹고 있어? 이 한심한 놈아. 너네 와이프는 이 집 종처럼 굴려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와이프는 아니거든? 싹수 없는 게 진짜 남자가 돼서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말했어요. 시고모님 딸에게는 야 너는 같은 여자면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든지 해야지. 왜 혼자 자빠져 자고 있어? 본인 필요할 때는 오빠 오빠 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짓이나 하고 평소에는 고개도 까딱 안 하지? 나중에 네 딸도 똑같이 키워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상대하지 말라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팔을 여러 번 잡아 끌면서 말리다가 결국엔 울어버렸네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정 욕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낯설어서인지 제가 막 울면서 여보 그냥 집에 가자.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요. 대충 이렇게 울었어요. 쓰다 보니 좀 창피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놀랐던 건 평소 너무너무 인자하시던 저희 시아버님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누님, 오늘부터 난 누님 안 볼 거예요.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고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기는 해요. 난 내 인생 중에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그 중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결혼시킨 건데 난 누님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난 누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얘들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설령 연락을 하면 그때는 승민이가 한 것보다 더한 짓을 할 거니까 서로 만나지 말고 삽시다. 저희 시어머니도 울면서 시고모님한테 나한테도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더니 우리 며느리한테도 시키다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벌 받는 거라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님도 시고모님께 시집살이 많이 받으셨던 듯해요. 이렇게 짐 챙겨서 시부모님이 우리 데리고 시고모님 집을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차에 타서도 엉엉 울고 아기도 울고 지금은 웃으면서 쓰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이 일로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계속 미안해했고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너무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시고모님과 그 자식들한테 못한 말을 남편과 시부모님이 대신해줘서 정말 괜찮아요. 너무 속 시원하고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한 성격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안 그래요. 그 성격이 결혼해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줄은 몰랐네요. 속 시원합니다. 아무튼 시고모님과 그쪽 식구들과는 연락 안 하고 삽니다. 항상 통보도 없이 시댁에 불쑥불쑥 드나들어서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젠 한결 편해 보이시고요. 남편은 혹여나 연락 오면 언제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해요. 그때는 밥그릇이 아니라 국그릇 던져주겠다고요. 참고로 남편의 언행이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불편했던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